의학적으로 사실상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말 절반 혹은 아예 끊기만 하시더라도요, 그 수면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거북목 편에 이어서 만성피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만성피로 어떻게 이겨내고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도 기특한 한의원 임기범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 주제가 만성피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피로감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피로감과 만성피로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걸 만성피로라고 부릅니까? 만성피로는 우리가 병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정식 병명이 있습니다. 잠을 정말 열심히 자더라도 뭘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감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병적인 상태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언제는 한번 잤을 때 푹 자고 나면 좀 피로가 괜찮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했을 때 또 괜찮아지고, 이런 거는 사실상은 병적인 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꾸준한 피로감을 만성피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렇게 만성피로를 왜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사실상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핸드폰, TV 이런 전자매체에 끝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추측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 그런 지속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휴식을 푹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좀 세상이 또 팍팍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렇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감을 느끼면 저는 그냥 영양제를 막 먹었던 것 같아요. 한의학적 관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한의학은 어떻게 피로를 바라보고 치료를 진행하게 될까요?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피로를 유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가 부족하거나 혈이 부족할 때, 노폐물이 쌓여서 기혈순환을 방해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만성피로를 유발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성피로를 방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까? 피로가 너무 쌓여 있다 보면은 늘 잘하던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죠. 계속 그 피로감을 느끼게 되다 보면 일상생활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울증이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까지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의 질을 상승시키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만성피로와 이제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잠을 자면 피로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뭔가 피로감이 금방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잠을 자도 피로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잠을 많이 주무시더라도 피로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면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수면 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수면을 하는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데요. 항상 우리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움, 그리고 아주 조용한 상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켜놓는 등 이런 불빛이 있는 환경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기장판을 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영화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 빙하에 조난 당했을 때 보면 뺨을 때리고 자지 말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해보시면 사막에 조난 당했을 때는 자지 말라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약간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깊은 수면을 잘 수 있습니다. 너무 체온을 올리는 환경은 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수면에 들기 전에는 기분을 최대한 좋게 하셔서 주무시는 게 의외로 좀 도움이 될 때가 많고요. 또 하나는 우리 스트레스 수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커피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요, 사실 카페인을 정말 절반 혹은 아예 끊기만 하시더라도요, 그 수면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실 때도 있습니다.
와, 저 진짜 원장님한테 인생 처음으로 수면위생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굉장히 체감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나의 수면위생이 어떤지 함께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잠만 잘 잔다고 피로감이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바로 운동 부족이죠. 우리의 신체 활동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피로물질이 계속 몸 안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더 유발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산책이라도 하루에 10분이나 길면 한 30분 정도라도 좀 해주신다면 훨씬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거북목 편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잘못된 자세로 있다 보면 목이나 어깨 부근의 근육의 문제, 신경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뇌로의 어떤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더 많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로감이 조금 증폭돼서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한의원을 찾아왔을 때 원장님은 어떻게 진료를 하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처방을 내립니다. 만성 피로에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경옥고, 공진단이 있고요. 이러한 처방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황기, 인삼 이런 약재들이 많이 들어간 개별적인 처방을 내려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약으로만 또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치료나 추나치료를 통해서 긴장된 근육들을 완화시켜드리고 뭉친 기혈을 뚫어드리는 처방으로서 만성피로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옥고, 공진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어떤 약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옥고랑 공진단은요, 한의학의 대표적인 피로회복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동의보감이나 고서를 보면 왕에게 진상되었던 그런 약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기력을 보호해주고 힘을 내게 하고 그리고 오래 살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보약에 아주 좋은 약이고요. 굉장히 먹기 편하게 환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짜먹는 액상의 형태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한의원에 가셔서 처방 받으시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많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공진단이나 경옥고를 처방 받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조금 궁금한데 혹시 많이 쓰나요? 맛있어요. 그럼 이런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한약을 어느 정도 좀 섭취를 해야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물론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달, 길면은 3달, 정말 길면은 6개월까지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침치료나 추나치료 같이 병행하신다면 그 치료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접 의료인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약을 복용을 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만성 피로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커피의 섭취를 줄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술입니다. 노곤노곤 잠에 들게 하기도 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술을 반드시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 복용할 때는 한약의 효과를 높이고자 카페인 그리고 술 이것을 좀 금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한약으로만 개선이 되지 않는 분들은 침치료와 추나치료를 병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요. 근육을 풀어드리는 침법을 사용하고요. 목의 교정을 통해서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좀 더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했을 때 환자분들께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그럼 끝으로 혼자서 만성 피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량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최대한 산책도 해보시고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잠도 많이 주무셔 보시고요. 그래도 만약에 너무 힘들다 하시면 꼭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도 조금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 아프신 곳이 있으시거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임기범 원장님에게 여쭤보고 컨텐츠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